안녕하세요, 교수님. 최정모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최정모입니다. 네, 본인 일단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화학과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최정모 교수라고 하고요. 이제 카이스트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은, 저는 이제 영재학교가 없던 시절에 고등학교를 다니긴 했는데요. 네네. 과학고 출신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서울과학고 나와서 네. 카이스트에서 화학과 물리학으로 네. 복수 전공하고 네. 학사학위를 받았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서 네. 하버드 대학교에서 네. 과학사로 석사, 그리고 화학으로 박사 이렇게 학위를 하고 연구원 생활을 조금 하다가 네. 네. 연구원은 어디서 하셨어요? 연구원은 그 세인트루이스라고요. 미주리주 미국 중부에 있는 네. 그 동네에 워싱턴 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네, 네. 거기에 이제 저희 분야에 되게 각광받는 네. 교수님이 계셔서 그 네. 밑에서 이제 연구원 생활을 하고 아. 네, 그렇게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하신 지 얼마 안 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19년에 들어왔고요. 네, 그리고 네. 이제 부산대학교는 2020년 가을 학기부터 아. 네, 부임을 해서 가르치고 네네.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화학과에서. 예, 화학과에. 네. 미래 교육에 대해서 한마디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갑자기 들어왔죠? 질문이 훅 들어오시네. 미래 교육이요. 네네. 미래에 키워야 될 인재. 미래에 키워야 될 인재요. 네. 저는 사실 뭐 요새 4차 산업혁명이다, 뭐 AI다 이래서 많은 붐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코딩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귀찮아하는 많은 일들을 대신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도 사옥 안에서 네. 이제 로봇들이 돌아다니면서 뭐 커피도 배달하고 네. 심부름도 하고 이제 이런 이제 로봇과 사람이 공존하는 네. 것을 시험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제 제 생각에는 가까운 미래에 이제 로봇들이 많은 일들을 대신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육의 방향성은 좀 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한 교육보다는 그냥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나의 어떤, 뭐랄까요, 인격을 도야하고, 이거 옛날에 왠지 저도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표현인 것 같은데, 좀 더 이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나의 호기심을 충족하고, 더 공부해보고 싶은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가짜스럽게 질문했지만 너무 잘 대답하셨습니다. 아, 예. 하버드 대학에 있을 때 그 유학 생활을 좀 공유하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예, 저는, 처음에 사실 뭐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유학을 꿈꿨던 건 아니고요. 저는 사실 제가 하버드 대학교를 갈 거라고 사실 생각도 못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뽑아주셔서 이제 유학 생활을 하게 됐고요. 분명히 아주 좋고 재미있고 또 근사한 생활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이런 소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대학 중에 하나잖아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느꼈던 게 정말 친구들이 다들 이렇게 눈을 반짝반짝 거리면서 학문적인 호기심도 많고, 그리고 날카로운 질문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런 이제 장점이 있었고, 그런 게 저에게 굉장히 자극이 돼서 저 또한 열심히 했던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다른 문화권에서 이제 영어가 저도 막 아주 능숙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공부한 영어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로 이제 생활을 해야 되고, 잘 낯선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살아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어려운 게 있었고요. 또 잘난 친구들 주위에 있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기대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학생이 못하면 그냥 그만두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끝까지 뭐 이 학생을 키워야겠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좀 무서운 거죠. 이제 계속해서 저는 평가를 받고 있는 느낌이고, 어디에 가든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걸 이제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이 항상 있어서 그런 스트레스가 또 한편으로는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또 그런 단점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R&E를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 영재고나 과학고를 위해서 연구 분야를 조금 소개해 예. 저는 원래 이제 분야는 아까 제가 화학과 물리를 복수 전공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저는 약간 이렇게 학문과 학문 간의 경계를 허물고 이렇게 넘나드는 연구를 좀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화학과 물리의 접경지대에 있는 학문을 하고 싶어서 미국을 갔는데, 네네. 가보니까 이제 또 생물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생물의 경계까지 좀 이제 넘나들면서 소위 생물리화학이라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핫한데요. 이름은 그럴싸한데 사실,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특히 저는 이론으로 연구를 하는 것을 주력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주된 연구 분야는 단백질이고요. 그 단백질이라는 분자가 분자기 때문에 이제 화학적으로 또 재미가 있고,
그리고 그 분자의 이제 작용을 물리적으로 탐구를 하는 부분에서 물리학을 사용을 하고요. 또 이 단백질이 몸 안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니까 생물학적으로도 의미가 있죠. 그래서 박사 때는 이제 단백질 진화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포닥을 가서는 단백질들이 모여서 이제 뭉쳐서 나타내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제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관심사들을 지금 가지고 와서 이제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론적인 부분은 정말 다 합니다. 저는 진짜 그 소위 연필과 종이를 가지고 하는 연구도 해봤고요. 그러니까 수식을 푸는 정말 그 물리학자들이 하는 그런 연구도 해봤고, 그리고 이제 소위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컴퓨터 안에서 분자를 만들어 놓고 걔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것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뭐 양자역학적인 계산도 하고, 그리고 고전역학적인 계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실험은 사실 막 이제 분석을 막 엄청 비싼 장비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이제 단백질 화학에서 사용되는 툴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균을 키워서 대장균 안에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을 이제 플라스미드에 넣어가지고는 키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단백질을 뽑아낸 다음에 걔들을 이제 여러 가지 테크닉을 사용을 해서 이제 실험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성질을. 이제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거의 생물인데요? 근데 이제 그 이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실험은 거의 생물이 맞습니다. 실제로 처음 이제 랩 셋업할 때도 생화학 하시는 교수님께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네. 그러시구나. 저희 요번에 R&D 할 때 좀 생물을 많이 갔거든요. PCR도 하고. 예. 그쵸.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생물이 또 막 안전교육도 해야 되고, 이게 처음에 프로덕트를 얻기까지가 좀 오래 걸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아니,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해도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경기과학고 친구들이 몇 명이 저한테 용감하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R&E 같은 프로그램인데 해외 대학에서 하는 R&E 프로그램 같은 것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그것도 한참 전 얘기니까. 근데 그거를 당연히 이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는 답을 못 들으니까 이 친구들이 관심 있는 연구실들을 찾아가서 한국인 학생 혹은 거기에 있는 박사님들한테 연락을 돌린 거예요. 대부분 또 역시 답을 안 하셨는데 저는 그때 왠지 모르게 또 약간 마음이 동해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한테 친절하게 답을 해줬더니 이제 그 연구실에서 무슨 연구를 하냐. 그래서 뭐 너네가 뭐가 관심이 있냐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이제 자기들은 약간 생명 현상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에 오면 뭐 생명 현상을 연구를 할 수는 있는데 저희 이제 미국에 있는 제가 박사를 했던 랩도 실험도 하고 이론도 하는 랩이었거든요. 근데 좀 알아보니까 실험실에 출입을 하려면 3개월을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뭐 한 달인가 있을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트레이닝 받다가 이게 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그렇다고 하니까 차라리 너희들 혹시 관심이 좀 있으면 시뮬레이션을 해볼래? 해가지고 이제 와서 한 달 동안 제가 시뮬레이션 가르쳐가지고 좀 하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약간 실험이 좀 그렇게 트레이닝도 받아야 되고 뭐 이래서 시간이 좀 들어가는 분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R&E를 하신다면 시뮬레이션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계산학, 뭐 계산생학 이런 쪽이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많이 하고 있고 학생들도 그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작년에 이제 알파폴드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서 단백질 구조 같은 것을 원래 실험으로 풀기 위해서는 되게 고생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막 돈을 많이 들이든가 했어야 되는데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이 그냥 예측을 해주는 시대가 돼서 요새 진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많이 적용되고 있고. 그럼 특별한 프로그램을 쓰는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어떤 DFT 계산이나 이런 걸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DFT도 합니다. 제가 아까 양자계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DFT도 하고요. 그건 이제 가우시안이라고 하는 잘 알려져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지금 제가 단백질을 주로 계산을 할 때는 이제 DFT 같은 걸로는 너무 커서 할 수가 없고 이제 소위 MD라고 불리는 분자동력학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저희 랩에서는 이제 그로맥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걔는 이제 돈 내고 쓰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하신다면 사실 KSA나 이런 이제 학교에 있는 친구들도 관심이 있으면 사실 그건 이제 리눅스 기반이긴 한데 리눅스 OS를 이제 설치를 해서 거기다가 설치를 하시면 바로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랩에서 이제 제가 직접 만든 프로그램도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시뮬레이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로서의 꿈을 꾸게 된 게 중학교 시절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화학을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중학교 시절이고요. 그래서
그 시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을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아니면 이런 강연 하나가 또 제가 어릴 때는 스티븐 호킹 박사님이 한국에 오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또 많은 친구들을 물리학과로 인도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수란 그래서. 직업에 대해서 또 저는 교수라는 직업에 정말 100% 만족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네. 교수가 해야 되는 일을 보통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교육이 있고, 강의하는 일이 있고, 그다음에 연구하는 일이 있고, 그다음에 봉사하는 일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학과 일이라든지 학회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뭐 셋 다 저는 뭐 괜찮은 것 같고요. 네. 특히 사실 그러니까 연구만 좋았다면 사실 굳이 교수를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기업 연구원이든 아니면 뭐 국가 연구소 연구원이든 이런 걸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좀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설명하는 거 좋아하고 남들이 이제 제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걸 또 좋아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꼭 강의를 하는 직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수가 안 됐으면 교사 같은 거를 할 생각도 있었는데요. 불행히도 이제 카이스트에는 사대가 없어가지고 교직 이수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불행인지 하여간 네 그래가지고 꿈을 이루지는 못했고 나중에 진짜 잡을 못 잡으면 교육대학원이라도 가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네 교육에 원래 관심이 많으셨네요. 관심이 있었죠. 네 그리고 제가 당연히 네 너무 잘 웃으시고 아, 예. 인기 하셔가지고 학생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건 이제 제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얘기, 이제 미래 과학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얘기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당부요. 이거는 생각해보지 않은, 이런 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저는. 저는 제가 막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러니까 제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냥 과학이 좋아서 네. 과학고를 갔고, 과학이 좋아서 그냥 과기원을 갔고, 또 과학이 좋아서 그 과학을 공부하려고 유학도 갔다 오고 이랬거든요. 그거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뭐냐면, 너무 내가 뭘 해야겠다를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도 이제 몇 명을 알아요. 사실 제가 2003학번인데요. 네. 제가 알기로 KSA 1기 졸업한 애들이 2005학번 가을 학기부터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 후배들 중에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친구들 중에 정말 자신의 진로를 막 다 정하고 온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물리에 뼈를 묻을 거야. 이렇게 예를 들면 생각을 하고 KS에서 굉장히 이제 고급 과목들을 배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해도 여러분이 대학원 가서 하게 되는 그런 연구들 완전 최첨단 연구들을 다 맛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나는 물리를 잘하고 똑똑하고 내가 IPHO에 나가서 상을 받았으니 물리를 해야지라고 했다가 좌절하는 케이스들을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내 미래는 나는 예를 들면 나는 촉근 이론을 완성하는 사람이 될 거야. 뭐 이런 목표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뭐 화학이라고 한다면 생명 현상을 화학적으로 설명하는 걸 하고 싶어. 이렇게 그러니까 크게 잡는 건 괜찮은데 나는 이 모습이 아니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좀 건강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열어두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두루두루 관심을 갖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이라고 해도 예를 들면 저는 화학을 좋아했고 그리고 이제 물리를 이제 공부를 또 했고 그랬지만 사실 그때는 이제 저는 완전 전자구조 계산을 할 줄 알았어요. 저는 유학을 나갈 때만 해도. 그래서 나는 양자역학을 화학에 적용하는 걸 이거를 열심히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또 단백질도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열리게 된 케이스죠. 그래서 새로운 길을 또 탐구를 하고 이것도 재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어떤 친구들은 너무 자신의 미래가 난 이걸 해야지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이제 친구가 있어서 해드리는 말씀인데요. 난 이걸 해야지라고 해서 예를 들어 그 분야의 정말 최고 교수님 밑에 갔어요.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연구를 하는데 정말 밤낮 없이 자신을 갈아 넣어서 그 친구는 연구를 했습니다. 주말에도 나오고 막 밤에도 퇴근 안 하고 연구실에서 자고 막 실험하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 1년을 했는데도 성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기로는 자기 계획으로는 이 정도로 자기가 자신을 갈아 넣었으면 막 뭐가 나와야 되는데 자연은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좌절을 하고 교수님은 또 세계 최고의 과학자는 맞았지만 막 학생들을 케어해주는 교수님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막 너 왜 이것밖에 못하냐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이 친구가 순간 확 뻗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안 해! 이러고는 진짜 그냥 연구실을 뛰쳐나와가지고 그냥 대충 박사학위 받고 어디 가서 그냥 취업해야지. 약간 이렇게 그냥 목표가 바뀌어버리는 걸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막 주위에서 저 친구는 노벨상을 받을 거야. 막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렇게 되는 사례를 이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좀 이제 여유를 좀 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 또 이렇게 확고하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방향성은 좋지만 다른 것도 재밌는 것이 세상에 많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인생 동안 모든 걸 다 맛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걸 맛보면 또 그게 또 재밌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넓게 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칭찬해주시네요. 아 그런가요? 안 불러주시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지만, 네, 또 직접 볼 날을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